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와인. 중세시대 와인은 귀족을 위한 음료이기도 했는데요. 제조와 유통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오늘날 와인은 우리 곁에 대중적인 음식으로 친숙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고급 와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인의 도수는 알코올 함유량과 포도 숙성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인은 약 12도에서 13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18도가 넘는 고알코올 와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발효 과정에서 주정을 첨가하여 알코올 함량을 높인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그렇다면 도수가 높을수록 무조건 풍미가 좋은 와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정 강화 와인은 그 탄생에 당시 역사적인 배경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와인 인문학 8번째 주제는 주정 강화 와인과 항해입니다. 12세기 기후의 영향으로 와인 생산이 어려웠던 영국은 프랑스 보르도의 주요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쟁 이후 프랑스에 패배한 영국은 보르도를 빼앗기게 되었고 윌리엄 3세의 조세법으로 인해 관세가 치솟게 되면서 세금 역시 대폭 증가하게 되었죠. 때문에 영국은 대륙 개척과 더불어 새로운 와인 산지를 물색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유럽 국가 중 변방에 위치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리적인 조건으로 농경사회보다는 상업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역시 강력한 오스만 제국의 등장으로 육로 교역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척해야 했죠. 이렇게 유럽은 신항로 개척 시대에 도래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과는 달리 길고 험난한 백길을 거치며 항해해야 했고 결국 고온의 날씨와 열에 장시간 노출된 와인들이 산화되며 식초처럼 변질되고 마는데요. 상인들은 와인 개조를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발효 과정에서 도수가 높은 브랜디를 인위적으로 첨가하면 와인의 발효가 중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발효가 멈추면 와인의 품질 또한 오래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정 강화 와인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중에는 오늘날 가장 유명한 포트 와인이 있습니다. 포트는 당시 포르투갈 도르강에 위치한 항구 포르투에서 와인을 선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본래는 포르투이지만 17세기 후반 영국에 의해 전파되었기 때문에 영국식 발음인 포트로 불린다고 합니다. 포트 와인은 크게 오크통에서 2에서 30년간 숙성시킨 빈티지 포트와 다른 품종의 포도를 블렌딩시킨 타우니 포트, 식전 와인으로 알려진 화이트 포트 등이 있습니다. 포트 와인은 특히나 높은 도수를 선호하던 영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이후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와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숙성 중에 주정을 첨가하는 포트 와인과 달리 숙성이 끝난 후 브랜디를 넣는 와인도 있는데요. 바로 쉐리 와인입니다. 스페인 전통의 주정 강화 와인으로 스페인 남서부 지역의 헤레스에서 생산된 쉐리 와인입니다. 쉐리는 헤레스의 영어명이라고 하네요. 쉐리 와인은 제조 방법에 따라 크게 피노와 올로로소로 구분되는데요. 피노는 발효를 마친 와인에 브랜디를 첨가하여 드라이한 풍미가 특징이고 올로로소는 알코올 함유량이 피노보다 높아 더 짙은 농도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와인이 완전히 발효한 뒤 주정을 첨가하여 알코올 농도를 높여주고 이 과정에서 죽은 효모로 인해 와인의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때문에 견과류와 빵 등의 다양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쉐리 와인은 스페인의 전통적인 방법인 솔레라라는 숙성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오크통을 피라미드로 쌓아 올린 형태의 솔레라는 풍미의 유지를 위해 오래된 와인과 최근 만든 와인을 블렌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의 일정한 품질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싱글 몰트 위스키를 숙성시킬 때 쉐리 와인을 담아 운송했던 오크통들을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싱글 몰트 숙성만을 위한 오크통을 맞춤 제작한 뒤 저가 쉐리를 1에서 2년간 저장해 두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연안에서 시작된 와인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백길의 주요 기항지였던 마데이라 제도에서 생산된 와인인데요. 마데이라 제도는 신항로 개척 시대에 포르투갈의 대서양 경유지로 이용되었다고도 합니다.
때문에 훗날 와인 산업에 더욱 불을 붙일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기도 하죠. 마데이라 제도는 열대기후였기 때문에 운송기간 동안 와인들이 자연스레 열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특유의 향과 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열화 과정을 거친 상태의 와인에 주정을 첨가해 긴 항해를 버티도록 와인을 개조하게 된 것이죠. 상당히 독특한 풍미 덕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마데이라 와인은 다른 주정 강화 와인처럼 브랜디를 첨가하는 것은 같으나 45도 이상의 고온 숙성을 거친다고 합니다. 숙성 과정에는 와인을 스테인리스 통에 담고 4에서 50도의 온수를 흐르게 하여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에스투파젠과 뜨거운 다락방에서 태양을 통해 얻은 자연적인 열로 느리게 숙성시키는 칸테이로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고급 와인일수록 주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세계 3대 주정 강화 와인으로 꼽히는 포트, 쉐리, 마데이라 와인과 각각 얽힌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주정 강화 와인은 알코올을 첨가하는 시기에 따라 그 종류와 풍미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이한 타입은 식사의 풍미를 위한 식전주로, 스위트한 타입은 디저트와 매우 잘 어울린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